글로벌 리딩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ESG 사례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호텔 체인 중에 하나인 힐튼 호텔의 사례를 통해서 이 지속가능 경영 ESG 브랜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으로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바로 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여행하거나 출장을 다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교통수단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인데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53.3, 그 다음에 철도는 5.9, 버스는 10, 승용차는 50,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 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일이죠. 물론 냉난방도 있고 음식도 있지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이 개인으로서 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항공기를 이용한 장거리 해외여행이 실제로는 개인으로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일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업계들은 항공업이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호텔업입니다. 실제로 EU에서 여러 산업에 있는 CFO, 즉 재무담당 임원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항공업과 여행업과 호텔업에서 이 지구온난화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우리 업계에 점점 더 장사하기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호텔업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 이제 호캉스라고 얘기하는데 호텔 바캉스죠. 호텔 바캉스 가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자원을 평상시에 우리가 집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물, 에너지, 이 음식들을 다 온갖 것들을 흔히 얘기해서 사치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호텔 바캉스, 호캉스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온실가스 문제나 자원 활용의 문제가 점점 더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호텔 이용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힐튼은 2020년에 새로운 브랜드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트래블 위드 퍼포즈를 발표를 합니다. 목적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새롭게 발표합니다. 펩시의 사례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펩시가 2006년에 퍼포먼스 위드 퍼포즈라고 하는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이 퍼포즈라고 하는 말이 지속가능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퍼포즈, 우리말로는 목적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 기존의 기업들은 어떤 재무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했다라고 하면, 이 퍼포즈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그것보다 더 높은 이상, 즉 기업이 돈만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을 위해서도 보다 더 좀 더 높은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퍼포즈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힐튼도 트래블 위드 퍼포즈, 즉 목적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목적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내가 그냥 호텔에 이런 사치를 누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호텔을 이용할 때도 그런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호텔에 내가 묵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객들을 위해서 트래블 위드 퍼포즈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자, 트래블 위드 퍼포즈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트래블 위드 퍼포즈는 목적과 함께하는 여행은 환경과 사회에 책임 있는 여행과 여행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선언이며 약속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브랜드가 갖춰야 될, 뭔가 이제 기업에서 새로운 브랜딩을 런칭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이 명확한 메시지와 명확한 타겟인데요. 거기에 또 이 힐튼은 명확한 정보 공개까지, 이 세 가지, 명확한 메시지, 명확한 타겟, 명확한 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힐튼의 ESG 2030 목표를 보면요,
환경 영향은 2분의 1로 줄이고 사회 영향은 2배로 키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쉽죠? 이렇게 브랜딩, 뭔가 ESG의 브랜딩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한 숫자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힐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힐튼은 2030년까지 환경 영향을 2분의 1로 줄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지속 가능 경영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사항이 뭐냐, 이 가치 사슬 내에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의 이 영향이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파악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바로 이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면 호텔은 어떨까요? 호텔 당연히 에너지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물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폐기물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에너지를 2분의 1로 줄이고 또 물도 줄이고 폐기물을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힐튼이 자신들의 호텔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에너지, 특히나 스콥 1, 2에서 직영 우리 호텔 같은 경우는 75%, 가맹 호텔은 50%, 어떤 방식으로 이 탄소를 줄이는 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방식이라는 건 없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또 에너지 효율화를 하고 또 이 친환경 시설물 인증인 리드 인증을 받겠다. 그리고 물은 50% 감축하는데 빗물 또는 그리고 한 번 사용한 물을 다시 걸러서 정화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또 절약형 수전, 즉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형으로 사용을 확대하겠다. 심지어는 이 호텔 방에 있는 욕조의 크기도 줄이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특히나 음식물, 호텔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또 방 안에서 호텔 룸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재활용, 재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요즘 ESG 워싱, 그린 워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그린 워싱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데이터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힐튼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2008년부터 힐튼은 이런 환경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2008년 대비해서 2022년에 마이너스 47.1%라고 하는 거의 절반 가까이 탄소를 줄였고요. 이 중에 에너지 같은 경우도 2008년 대비에 마이너스 35.7%를 줄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기존의 힐튼 호텔들이 오래된 호텔들이 많았습니다. 이 오래된 호텔들을 점점 더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를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높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힐튼 호텔들은 신재생 에너지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많이 줄였다는 거죠. 즉 브랜드가 어떤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다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브랜드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도 2008년 대비 2022년에 마이너스 33.4%가 줄었는데요. 이 방법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빗물 그냥 버리지 않고 모아서 물탱크로 모아서 그것을 청소나 아니면 조경에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화장실에서 손 한 번 씻는 물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런 물들은 중수 시스템, 즉 정화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화장실 변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해서 물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33.4%나 줄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립 폐기물,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는 마이너스 65.4%, 거의 3분의 2가량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음식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요리사 이분들이 애초에 메뉴를 개발할 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껍데기라든지 채소 껍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퇴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재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땅에 묻는 매립 폐기물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호텔들이 좀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2, 3년 동안 ESG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가 잘 안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본사 건물 요 정도는 가능하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뭐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에 대한 데이터는 ESG 데이터는 지금 다 모여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힐튼은 2008년에 라이트스테이라고 하는 전 세계 사업장의 자원관리 통합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뭐 앞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뭐 지속가능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점보다는 호텔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있죠. 관리 비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줄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전 세계 사업장에 라이트 스테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깔고 이것을 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점점 지속 가능 경영이 중요해지니까 이런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물이라든지 폐기물이 기존의 시스템과 같이 관리가 되니까 너무 잘 된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뭐 빨리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바로 이 힐튼처럼 ESG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빨리 전산화하고 이것을 자동화해야 앞으로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라이트스테이는 처음에는 비용관리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트래블 위드 퍼포즈라고 하는 이 힐튼의 지속가능 경영 브랜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2030년까지 사회적 역량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호텔업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도의 서비스업이 응축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호텔이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 500만 명에게 일자리,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 즉 사람을 이렇게 키우겠다는 거죠. 또 2027년까지 여성 책임자를 50% 달성하겠다. 그 이유는 호텔업 자체가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 책임자를 50%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ESG를 얘기할 때 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폐기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집중하기가 쉬운데요. 실제 많은 ESG 지속가능 경영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의 젊은이들, 또 미래 세대의 어떤 이 직업들 중에서 우리 회사가 좋은 인력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환경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회사의 인적 역량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가 많은 새로운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HR, 특히 인력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역사회인데요. 호텔업은 더더군다나 이 지역사회 굉장히 중요하죠.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의 경제가 무너지거나 지역사회가 망가지면 호텔업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힐튼은 지역사회, 즉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2천만 명에게 사회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2천만 명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냥 뭐 이 사람들한테 기부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소상공인들과 뭐 물건을 우리가 구매한다든지 또는 관광업과 연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호텔이 위치한, 사업장이 위치한 그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과 협력해서 지역사회의 경제를 키우고 또 지역사회의 관광산업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해야 결국 호텔도 잘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중요하지만 또 기본적인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공급망에 있어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100%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공급망 관리는 뭐 이제 지속 가능 경영 ESG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공급망이고,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죠. 호텔도 많은 것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호텔 서비스를 위해서. 그 호텔 서비스에서 이제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또 모든 원재료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지속 가능한 공급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호텔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튼의 트래블 위드 퍼포즈는 가치사슬 전체와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좀 배웠으면 하는데요. 힐튼은 2030년까지 우리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책임 있는 환대, 우리 뭐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호텔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거죠. 책임감 있는 환대를 통해 사회적 역량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고 환경 발자국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치사슬 전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메시지, 핵심 가치, 핵심 전략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즉 브랜드의, 지속가능 경영 브랜드의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나야지만 사람들이 볼 때 얘는 진짜 이 지속가능 경영을 잘 알고 브랜드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사슬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것을 브랜드화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사슬 하나씩 살펴보면 앞서 얘기했던 책임성 있는 구매 시작 단계인 거죠. 그래서 지역 기업가를 지원하고 공급망에서 책임 있는 관행을 실행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구매를 실행하겠다. 뭐 지속 가능한 소고기, 여러분 뭐 소고기가 그 온실가스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생선, 해산물이라든지 또 호텔에서 많이 쓰는 뭐 타월이라든지 그다음에 침구류에서 많이 쓰는 면도 이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의 문제가 많고 환경오염의 문제가 많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6개 국가 또 80개 호텔에 이런 지속 가능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은 농산물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구매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에서 출발점을 책임성 있는 구매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남획한 물고기라든지 해산물, 또 동물학대 농장에서 구매를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호텔에 가면 바닷가재 요리 되게 비싸게 시키지만 실제로 이 바닷가재가 많은 강제노동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노동이 없는 그런 바닷가재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프랑스 요리에서 굉장히 비싸게 하는 푸아그라 같은 경우도 이 거위들을 학대해서 키우는 농장이 아니라 자연 방사해서 키우는 농장에서 푸아그라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힐튼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책임 있는 구매 원칙을 수립해서 우리 구매를 하는 협력업체들에게 교육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힐튼한테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학대라든지 또는 아동노동이라든지 강제노동을 하면 우리 힐튼이 물건을 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구매업체들한테 계약서에 반영을 하고, 또 구매업체 현장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을 법한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매 담당자들, 우리 회사 내의 구매 담당자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랑 거래하는 거래 쪽에 또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매에 있어서 ESG가 얼마나 확산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온실가스 부분을 줄이는 것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에서 자원 보전 부분인데요. 이 과학적 측정 방법 SBTi를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 SBTi에 의한 탄소 절감, 물 관리를 추진하고 폐기물을 순환 자원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100% 아리백에 가입을 하고 2030년까지 물 사용을 50% 절감, 2030년까지 쓰레기 배출 50%를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와 문화를 존중하겠다. 즉 호텔이 위치한 지역은 정말 뭐 관광지라든지 또는 산업이 발달해야 그 지역에 호텔에 묵을 수 있는 손님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삶과 생활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가 살아야만 호텔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환경보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연재해가 나면 복구지원 및 기부를 하고 또 지역사회에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돼야지 호텔이 또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관광자원 및 지역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경제 활력을 증대하고요. 또 새로운 기회 창출, 그래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기술 도입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지역 솔루션에 투자하고 지역 호텔의 소유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가 호텔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힐튼이 지역사회에 있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벤처 기업들한테도 많은 지원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경영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선 외부에 광고를 많이 한다거나 또는 홍보물을 많이 낸다고 해서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그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메시지,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브랜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업무에 내재화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힐튼은 지속가능한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은 사람이 정말 이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있죠. 이건 지속가능 경영이 아니더라도 좋은 호텔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래서 힐튼 사내대학을 만들어서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업무 역량과 사회, 문화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모바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마트폰 등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 있는 본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25,000개의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학위 또는 전문 자격증 과정을 교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속가능 경영에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영역에서 이 서비스업은 특히 새로운 어떤 젊은이들, 청년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힐튼 호텔에 들어오면 내가 보다 나은 역량을 가질 수 있고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회사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힐튼은 지속가능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잘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호텔업은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을 보면 힐튼 그룹의 이사회의 50% 정도가 여성이고요, 이미. 그리고 힐튼 체인 전체의 여성 구성원 비율이 52%입니다. 그리고 미국 힐튼 호텔의 관리직 비율이 여성이 54%고요. 또 전 세계의 소득 상위 10% 이내에 여성 구성원이 48%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임금도 되게 높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2019년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여성을 위한 최고의 직장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힐튼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관통하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죠. 호텔업의 핵심인 이 트래블, 이 여행이라고 하는 점을 해서 트래블 위드 퍼포즈, 굉장히 간결하지만 핵심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을 좀 웅장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 내가 그냥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지구의 또 그리고 사람들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생각하는 여행을 할 때 나는 힐튼에서 묵겠다, 힐튼 호텔을 이용하겠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람들의 가슴에 와서 닿는 거죠. 이런 어떤 간결하고 명확하고 웅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명확하고 책임감 있는 목표인 거죠.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질적인 부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데 2030년까지 환경 역량은 2분의 1, 사회 역량은 2배,
아주 심플하죠. 뭐 몇 퍼센트 하겠다 이런 찔끔찔끔이 아니라 우리 환경 영향 절반으로 줄이겠어, 사회 영향은 2배로 키우겠어 라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걸 뭐 2050년까지도 아니고요, 2030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회와 임원과 직원의 모든 KPI에 통합을 하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우리 공급망, 협력업체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에 우리가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목표라고 하는 거죠. 이 브랜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특히나 이 지속가능 경영 브랜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책임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한 한 번 더 받쳐주기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물, 폐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1년도 아니고 한 거의 20년 가까이를 측정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줄어가고 있는지, 그 줄여가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공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속가능 경영 ESG의 승부는 결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린워싱, 많은 기업들이 그럴듯한 브랜드를 만들고 그럴듯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또 그린워싱의 어떤 비판을 받는 것은 이런 데이터 또는 이런 어떤 목표, 구체적인 목표 없이 그럴듯하게 광고만 하기 때문인 거죠. 힐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속가능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목표와 그리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 ESG, 지속가능 경영을 하면서 다른 것들은 준비 없이 캐치플레이즈나 아니면 브랜드만 만들어서 외부에 광고를 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그 환경 문제와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정확한 정보 공개, 그리고 그것을 내재화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그 브랜드는 정말 그린워싱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업의 ESG, 지속가능 경영 브랜드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지속가능 경영 브랜드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